또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의원님 그 광주 경선을 거치면서 네. 쫙 올라오셨어요. 네. 3단계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역시 광주의 아들입니까? 호남 경선을 치르고 나서 확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호남 분들의 정치적 열망이 뭐냐 네.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라고 봐야 돼요? 저한테 이렇게 이제 하신 게 지난번 총선 때 보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딱 2가지였어요. 야 제발 좀 잘 좀 싸워라. 민주당. 네, 민주당. 그래서 제가 제법 그렇게 싸움을 잘 했다 이렇게 보셨는지 저만 이제 광주 살려놓으셨고, 그럼 또 하나는 야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좀 챙겨라. 그게 이제 민생이죠. 그러니까 네. 투쟁과 민생을 좀 같이 좀 가달라라고 하는 이런 열망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그걸 아마 이번에 이제 저를 향해서 좀 투사를 하신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에 대해서 이른바 온전한 승인이 아니에요. 약간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그런 거를 하여튼 약간 아쉬운 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호남에 민주당 당원 40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굉장히 포션이 큰 33%죠. 전체 3분의 1. 30 그러니까 예, 권리 그러니까 당원의 3분의 1 정도. 거의 뭐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당원들이 그 호남 지역에 있는 건데, 네. 이분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라라는 요구인가요? 이분들은 네. 지금 제발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얼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네. 그 옆에 배우자, 네. 그리고 이 행동대장 노릇하는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우리가 이미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좀 뛰어넘어서 뭔가 좀 서둘러서 좀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예. 가장 크죠. 의원님, 그 과정에 민주당이 제대로 하고 있어? 이런 네. 데는 불만이 좀 있는 거고. 정치검찰 해체, 윤석열 정권 퇴출, 이게 의원님 슬로건인데요. 예, 제가 예. 사실 이번에도 보면 통신 그 조회 내용을 3,000여 명이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3천 명인지 뭐 그 규모가 더 되는지 일단 뭐 네. 민주당에서 그 제보 창구를 이번 주에 마련한다는 거니까 실제로 몇 명이 되는지는 좀 종합을 해봐야 그 전체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지난번에 이제 검찰 개혁 이슈 때도 원님 막 탈당까지 하셔가지고 네. 법안 통과시키고 네. 그래서 뭐 위장 탈당 뭐 온갖 비판도 많이 들으셨는데, 여하튼 그때 그 과정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번 광주 경선에서 의원님을 1위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지난 여름에 저분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를 다 기억하셨다가 당내 경선 같은 거 있을 때는 정확하게 딱 표를 행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네.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네. 이 기억의 강도도 굉장히 약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원부터 쭉 영남 돌아서 이렇게 충청까지 와 보니까 네. 여기서는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호남은 저를 좀 아시죠? 뭐 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때 광주 시민들 믿고 네. 탈당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 수도권에서 욕을 엄청 먹었는데 그 주로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분들한테 욕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때도 광주 분들은 흉보 오시는 분이 절반이 안 됐어요. 응원하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네. 네. 뭐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사찰 문제는 네. 사찰 문제. 근래 이제 몇 가지 그 경제적인 이슈로 보면 TMF, 그러니까 티모니 위메프 사태가 있고, 네. 정치적으로 보면 이 사찰 문제가 네.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게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권의 성격하고 이 정권의 현재 모습하고 그대로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TMF 사태라고 하는 이것만 해도요. 저희들이 사실 21대 때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이 법률을 만들려고 정말 애를 썼거든요. 저만 해도 이렇게 이 재정법을 당시에 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인데 이게 네. 제가 대표 마련 법률안 이건데 네. 이런 게 한 20개가 그때 나왔거든요. 그런데 딱 그 정권이 바뀌면서 네. 자율 규제 어쩌고 하면서 이걸 다 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플랫폼 온풀법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네. 이
자율 규제라는 명목하에 사실은 강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고 예. 그 사건이 지금 이번 이 TMF 사태인 거예요. TMF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 사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전까지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 사찰이 지금 저희가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확인조회거든요. 그러니까 예. 통신 자료만 그냥 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찰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만 보는 거니까. 네. 그런데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보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누구랑 대화했고 예. 이제 거기서 무슨 대화까지 했는지를 봤는지 어쩐지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그거는 영장이 있어야만 그렇죠.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치 사찰을 했다는 건 뭐냐면 예. 이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서 지금 자신들을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있는 그 실제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래에 나온 경제 쪽, 민생 쪽의 이 사건, 그 다음에 이 정치 쪽의 이 사건 둘 다 이 네. 정권이 지금 국민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자신들이 이 국정을 자기 방식으로 특히 검찰 출신들 방식으로 운영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즉 검찰 독재가 빚은 참사들이에요. 이거 다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독재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거든요. 예. 예. 중국에서도 보면 티벳 이런 데 못 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이상하게 기자들이 누구랑 통화하고 어떤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면 저는 그 자체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그리고 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공교롭게도 기자들을 이번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예. 언론노동운동 때 언론노조 활동을 하다가 노조위원장 두 번째 하다가 제가 잘린 사람이에요. 80년대 이후에 이제 첫 해직 기자인데 제가 네. 이번에 딱 들어와서 제가 이제 보니까 MBC 기자를 지난번에 전용기 안 태웠잖아요. 안 태웠죠. 그래서 제가 그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면서 이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 개인 거냐라고 한번 네. 악을 쓴 적이 있어요. 예. 이분들은 지금 자신들이 활용할 때는 언론을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이른바 그래서 뭐 나온 애완견이란 말도 있는데 그런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의적으로 해요. 네. 그건 검찰 수사할 때 그 피의 사실을 흘려주면서 검언 유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 똑같은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반대로 예. 자신들에게 언론이 뭔가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걸 파헤치기 위해서 취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하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오죽하면 전용기에 태우지도 않고 황당무계한 일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없는 거예요. 일이죠. 예. 야만이에요. 맞습니다. 말로 언론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또 나왔잖아요. 강백신 부장의 그 네, 네. 아니 왜 자기들이 그 수사 대상도 아닌 명예훼손죄를 가지고 신문사 편집국 보도국을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쳐들어갑니까? 이게 네. 군사독재 때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눈에 보이게 했거든요. 그때는 뭐 앉아 있었죠. 네. 편집국 보도국에.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고 예, 있었는데 예. 아니 저는 지금 21세기 이 문민화 된 지가 벌써 30년인데 네. 아니 40년이 다 됐네. 40년인데 네. 지금도 언론에 대해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 정권의 수준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예. 그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네.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어제 실제로 돼 있답니까? 뭐 저는 그게 좀 수상한데. 예, 아니 뭐 그 아니 그럴 거면 지난번에 좀 하지.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그때는 하면은 사면하고 장난- 이번에는 복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 시혜를 사면 따로 복권 따로.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이게 흔히 얘기하는 네,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엉뚱한 무슨 이 야권의 어떤 분열 어쩌고 그런 걸 겨냥한 거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올 텐데 네, 오늘 보도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나왔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이 문제예요. 네. 제가 아까 그 TMF 사태나 이 민간 사찰 정보 예. 이 사찰하는 이 문제나 이 정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정치를 완전히 잘못 배운 거예요. 사실은 정치를 잘못 배운 게 아니라 정치적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조작하고 분열 책동을 하면 그게 통하던 방식이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혹은 야당 내에서 통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분열 책동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예. 착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거 봐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지난번 총선 때요. 예.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때 봐보십시오. 처음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니까 병립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다수인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연동형이 맞아. 예. 장기적으로도 맞고 다음번 예. 정치 과정에서도 맞아. 예. 그래서 연동형을 선택했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연동형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총선 승리했어요. 자, 자신들은 병립형으로 하자고 했었지만 네. 그 당시 국힘에서 저희들이 연동형으로 가서 결국 했어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를 이른바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조치를 통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놓으면 네. 내부에서 야당 내부에서 뭔가 이 균열이 생길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하수 중에서도 최하수예요 지금. 최하수다. 하수를 둔 거다 지금 다시. 그러면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그 복권하지 말았어야 되죠. 아니요 그런 차원하고 전혀 다르고요. 네. 오히려 그것이 네. 지금 그렇게 뭐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있다면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예. 이거는 오히려 당 내 결집과 예. 단일 대우를 꾸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결집과 단일 대우에 네, 도움이 오히려 될 거다.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예. 저희 입장에서 보면 땡큐예요. 예. 그런데 엉뚱한 의도를 갖고 그것이 통할 것처럼 착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혹여라도 김경수 지사의 복권이 되면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 내의 친문 세력이 김경수 지사 중심으로 뭉치면서 뭐 분당 또는 분열될 거라고 판단한다면 이건 오판이고 정치의 최하수다. 오히려 결집과 단일 대우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제 민영배 의원께서는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요. 지금 그 친문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아니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친명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예, 언론에서. 그냥 민주당에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세력이 있을 뿐이에요. 네. 자꾸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일부 언론, 특히 그 보수 언론들의 그 보도 태도는 네. 저는 머지않아서 역사가 심판을 세게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왜곡과 이 분열의 언어를 사용해서 국민 통합에 정면으로 이 배치되는 그런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곧 해체될 것처럼 네. 그런 보수 언론 이 시대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미디어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있지만 네. 미디어 생태계 자체가 바뀌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그 언론계 지금 같은 그런 이전에 이른바 이 수구 카르텔을 형성하고 거기 일원으로서의 언론 네. 이 존재는 저는 점점 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야권 특히 민주당 내에서의 무슨 친문이 친명이니 친논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이것도 네. 미안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 사이에서 전혀 통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환해서 네. 민생을 챙기고 민주주의를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네. 내가 친명이니까 내가 친문이니까 지금 그런 말 여의도에서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통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2기 촛불 정부를 민주당이 어떻게 준비하고 그럼요.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그에 대한 튼실한 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친명이나 친문 같은 구별짓기는 네.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네.